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기능사 문제풀이를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57번서부터 17년 1회차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개념만 설명을 좀 이렇게 밑에 주석을 이렇게 좀 달아갖고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정말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이 15년도나 16년도, 17년도에 해놨다. 그럼 이제 18년도서부터는 과감히 그거는 빼고 그냥 문제 답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 외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좀 주석을 좀 달아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도 1회차를 오늘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리고 56번까지 41번서부터 56번까지 빠르게 문제 답 알아보고 57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우리 집 막둥이 7살짜리 지금 이제 수학 이제 산수죠, 산수 가르쳐 주고 지금 문제 시켜놓고 왔어요. 우리 막둥이가 빼기를 정말 못해요.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빼는 게 10의 자릿수는 뺄 게 없으면 그냥 쭉 내려오면 되고, 뭐 뒤서부터 계산하지만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가지고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이제 그냥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1의 자릿수는 1의 자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로 이렇게 쭉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고 그냥 한 10문제 푸는데 한 2시간씩 앉아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풀라고 하고 이제 지금 왔는데, 요거 찍고 저도 영상 이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주로 저하 가공 전솔로 또는 인집선에 사용되는 애자로 앵글 베이스 스트랩과 스트랩 볼트 인류 바인드선과 함께 사용하는 애자는 저압 인류 애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압이든 고압이든 좀 이 문제를 가지고 헷갈리겠다 그러면 그냥 인류 애자로만 외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2번 저압 면접 인일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답은 1번 옥내를 관통하지 아니할 것. 43번 셀룰로이드 성야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두께가 2mm 미만의 합성 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할 것 이거죠. 이상인데. 44번 접지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이상 전압의 발생. 참 이 접지는 정말 실무에서도 아마 제가 이제 있는 뭐 발전소나 한전에 있는 뭐 변전소, 전력구, 공동구, 그 뭐 태양광 공사를 하더라도 와 진짜 접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많이 실무에서도 다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접지라는 게 우리가 뭐 가정집 수리하고 뭐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자동차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부품을 간단하게 교체하고 약간의 개념만 있으면 이제 다루는 거지만은 자동차도 어떤 모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ECM이나 그 다음에 TCM이나 그 다음에 ABS 모듈, 그 다음에 뭐 안전장치 에어백 개통, 그 다음에 우리가 휠스핀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주는 센서들이 차량에 이제 종합돼 갖고 이제 분석이 되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는 게 이제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캔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신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은 좀 이렇게 분야별로의 이제 공학도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떤 데이터를 얻은 걸 가지고 이제 분석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고도화된 것들이 거죠. 고도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과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다르고, 그 이제 고도화된 이제 기술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수전 설비가 아닌 이제 변전 설비, 변전소의 계통에서 좀 한번 봐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비들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설비들을 보면은 와, 이게 이제 전기 공학도들이 가야 될 길이구나. 사실은 가면은 되게 힘들고 분석하기도 어렵고, 어떤 자료들 우리가 이제 그 폴트 레코더나 어떤 이제 DCS 상에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다 보고서 열렸니 닫혔니, 그때 당시 전압은 뭐니 전류는 뭐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들을 해요.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ID에서 취득을 하고 아니면 ECMS에서 취득을 하던가 뭐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이제 복잡한 일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표를 좀 잡으시고, 이제 기능사부터 뭐 기사, 뭐 기술사 기능장애나 기술사, 그리고 뭐 석박사를 또 받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만 나왔다 그러면은 전문대나 뭐 대학교를 한번, 야간에 뭐 요즘 뭐 쉽게 다닐 수 있는 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애를 다니면서 좀 커리어도 좀 쌓고 공부도 좀 해보고 뭐 이러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접지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쪽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 실린 직접 부착부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시할 그림 기호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CL. 46번,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여기 앞에 뭐가 붙더라도, 뭐 관공사에 대해서 어떤 게 붙더라도, 뭐 합성 수지관이든 금속관이든 뭐가 붙더라도 일단 지점과 거리 나오면은 우리 그냥 규정에 있는 내용을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의 지점간 거리는 1.5m, 금속관은 2.0m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47번, 전력 케이블로 많이 사용돼, 정말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이죠. CV 케이블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 비니시스 케이블. 답은 2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와이어 게이지. 여기 이 사진 가지고 와 있죠. 49번, 전선을 접속할 때 전기 저항을 증가되지 아니하여 하고 전선의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면 아니 되는가? 답은 3번 20%죠.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50번, 저하 가공전선과 건물의 조용제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조용제 위쪽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4번이죠. 4번 2m. 옆면 아래쪽인 1.2m. 이게 전선을 물어봤을 적이고, 케이블이면 2m가 1m가 되죠. 여기 혹시나 이 문제에 탄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1m로 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기에는 뭐 없지만은 일단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일단 여기서는 4번. 51번, 셀룰러 덕트의 최대 폭이 180mm 일 때 덕트의 판 두께는? 답은 3번 1.4mm 이상. 200mm 초과다, 여기 폭이. 그러면은 1.6이 되는 거고, 여기가 150mm 이하다 그러면 1.2mm 이상이 되는 거예요. 52번, 합성수지 간의 표준 규격품 1번의 길이는? 답은 4m고 금속관은 3.6입니다. 여기서 답은 4번 합성수지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53번, 답은 후광전선 간의 관 호칭은 안찌른 크기로 정하고 짝수로 표시하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안찌름 짝수 2번이죠. 만약에 그 박강이다 그러면 바깥지름의 홀수가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때는. 지금은 후광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2번. 54번, 화약구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서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300볼트 이하. 55번, 일반적으로 저압가공 인입선이 도로 횡단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 하는 경우 노면상 몇 미터인가. 요거는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았죠. 만약에 이 단서 조항이 없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되는데 5m가 되는데 단서 조항이 이제 이 문제에는 적용이 되는 거라서 답은 1번 3m가 되는 겁니다. 56번 전동기 전격 전압이 20V 20A 이하 전동기 전용. 이 암페어라는 거는 전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이게 A가 뭐지? 이게 광 굵기인가 단면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원래는 요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그냥 제가 문제를 뭐 타이핑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20A 이하다. 20A 이다. 전동기 분기 회로의 허용 전류. 간선에서 이제 부하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분기 회로를 통해서 이제 가는데 이게 전용 분기 회로라는 건 뭐냐면 전동기는 보통 우리가 기동시 기동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크게 발생되고 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볼테이지 드롭,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생겨서 깜빡임, 플리커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열기와 동력, 전등과 동력은 이제 분리를 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를 구성할 적에도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용의 분기 회로, 전동기는 전용의 분기 회로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등은 전등끼리, 전동기는 전동기끼리. 그다음에 전동기는 전등과 좀 구분해서 전동기와 전등을 같은 회로에 묶어 놓으면은 전동기가 기동할 때마다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그걸 플리커 회로라고 해요. 깜빡깜빡. 그래서 이제 전용의 분기 회로라는 문구가 나왔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답은 저기 전용의 분기 회로에 있어 허용 전류는 몇 암페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20A 이하이기 때문에 1.25배를 계산하면은 25A가 됩니다. 57번 라이팅 덕트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문제죠. 라이팅 덕트 공사에서 저억내 배선 시 덕트의 지지점간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관 지지점간 거리는 2.0m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기하세요 해갖고 7가지 사항은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선은 절연전선, OW 전선 제외, 나전선 사용 가능, 버스덕트 공사와 라이팅 덕트 공사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덕트 끝 부분은 맞고요. 공통사항인 거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아요. 덕트 자가 나오는 것들은 플로어 덕트 뭐 이런 덕트 자가 나오는 끝 부분을 막는다. 버스 덕트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덕트 나왔다 그러면 뭐 끝부분을 막는다,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덕트 안에는 접촉점이 없도록 한다, 이런 것도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덕트는 접지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빼고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습 그 목적상 제가 그냥 반복해서 적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 전류 30A 이하일 때 전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몇 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이건 답은 4번이죠. 참고하세요. 배선용 차단기는 사실 배선용 차단기 요 문제는 일단 참고용으로 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 주택용이랑 뭐 산업용으로 이제 구분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거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살려놓은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 산업이라는 게 뭐 80년대서부터 계속 뭐 70, 60, 70, 80년대 거듭해 가면서 21년도에 KC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라지진 않거든요. 기존 설비들은 또 기존 설비대로 또 이게 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비가 지금 현 기술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KC를 가지고서 이제 들여다보면 틀린 거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21년도 거는 예전 거를 적용해도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혼재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변경된 거와 예전 거를 다 알고 계시면은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KC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바뀐 문제를 가지고서
수정을 하고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접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제가 최신 문제들을 이제 넣고 있어요.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넣고 있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15년도인가 16년도 관련도 문제 해설하면서 요 부분을 설명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뭐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배선용 차단계는 전격 전류 1배의 전류에는 동작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하죠. 전격 전류는 1.25배, 2배의 전류를 통과하는 경우 아래표에 따라 따른다. 그래서 30A를 이하에서는 1.25배의 전류에서는 60분, 2배의 전류에서는 2분 이내 차단. 그때 요게 나왔었거든요. 15년, 16년도 기출문제에서는요. 30A 넘고 50A는 60분. 그 차단 시간은 4분. 그 다음에 50A 넘고 100A 이하는 120분, 6분. 그래서 요거 표를 예전에 저 때는 막 달달달 외웠었어요. 3번 과전류 차단기 종류는 저압용 퓨즈 해가지고 통용 퓨즈, 저압용 퓨즈, 배선용 차단기, 고압 퓨즈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저압용 퓨즈는 통용 퓨즈, 관형 퓨즈, 플러그 퓨즈, 텅스텐 퓨즈, 온도 퓨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번 다음 중 보호 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제가 이제 접지 문제를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다음 중 보호 도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요거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정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중 보호 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번 가효성 금속 전선관. 나머지 세 개는 다 보호 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답만 외우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걸 외워놓고 그 외에 없는 거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틀린 거네 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워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보호 도체로 여기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다신 케이블, 여기 다신 케이블 들어가 있죠. 도어 도체와 같은 트러킹에 수납된 절연 도체 또는 나도체 들어가 있죠. 고정된 절연 도체, 고정된 절연도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금속 수도관, 그다음 가스, 액체, 분말과 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가효성 금속관, 여기 가효성 금속관이 있죠. 지지선, 케이블 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거. 이거를 외워놓지, 요거를 외워놓든 둘 중에 하나 외워놓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틀린 거, 그 문제,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둘 중에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71년 1회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60문제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지는 염료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답은 스프링 와셔.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지금까지 16년도, 15, 16년도 하면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놨어요. 하나, 그 다음에 유사 문제 둘, 유사 문제 셋, 유사 문제 넷, 55번 다섯, 그 동일 문제 여섯, 동일 문제 일곱, 동일 문제 여덟, 유사 문제 여덟, 이거 새로 나왔던 거고, 50번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이제 빠르게 볼게요. 다시. 제가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이게 보시면은 지금 15년, 16년도 문제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지금 유사 동일 문제를 15개 이상 쉽게 보면, 그리고 제가 공부한 지금 이 방식대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유사 문제라도.
동일 문제가 아니고 유사 문제라도요. 제가 외우라는 대로 외우고 옆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거를 달달 외우고 이해하셨다면은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서라도 이게 완벽하게 이거를 뭐 10개년치를 외워도 17개, 18개 요때의 점수들이 나와요. 정말 이제 달달달 외우면은 거의 만점 나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제가 전기 기사 이제 공부할 적에 그 전력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전력공학, 전기법규,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때 그거는 제가 20개 다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때 18개인가 맞았었고, 회로 이론도 17개, 18개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좀 가지고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거와 하셔야 돼요. 제가 15년도, 16년도에는 막 사진을 가지고서 막 붙여갖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 아파트의 그 입구에 들어오셔도 전기 설비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라이팅 공사네. 이거 케이블 트레이 설치되어 있네. 지하 주차장 가보니까. 그 다음에, 가로등, 이거는 우리가 옥에 케이블로 우리가 매설해 갖고 지중으로 갔네. 우리 아파트 전기실은 어디 있지? 우리 엘리베이터의 전기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등등등등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니는 데마다 이제 전기를 한번 접목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고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